스포츠하약 2015년도 기출문제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해서 밑줄이 쳐져 있죠. 항상 요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문제를 잘못 읽지 않아야 됩니다. 1번 아마추어리즘의 태조, 2번 득점 체계의 다양화, 3번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 4번 광고를 위한 경기 시간 조정. 자, 여러분들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은 아마추어리즘의 퇴조이고 나머지 3개 득점 체계의 다양화,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 광고를 위한 경기 시간 조정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추어리즘의 퇴조는 스포츠 본질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득점 체계의 다양화는 스포츠 규칙의 변화. 마찬가지로 다음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와 광고를 위한 경기 시간 조정도 스포츠 규칙 혹은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해설을 해드린다 그러면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라 스포츠에 생긴 변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고 특히 스포츠 규칙의 변화, 스포츠 조직의 변화 부분들은 좀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이 1개부터 5까지 있다 그러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별 5개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화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생긴 스포츠의 변화를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포츠 본질의 변화입니다. 스포츠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바로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고 프로페셔널리즘, 직업화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스포츠 본질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목적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상업화 나와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다 돈이죠. 프로페셔널리즘 강화라는 것도 돈이고요. 경제적 이윤 추구도 돈이죠. 왼쪽을 보시면 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스포츠 규칙 혹은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스피디하고요. 그리고 득점이 쉽고 다양하고 경기력의 균형. 여러분들이 경기력의 균형 이거 무언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팀이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팀이 경기력 자체가 비슷비슷할수록 경기가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적 이윤 추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극적인 요소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뭐 연장전이라든지 승부 차이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킨다든지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규칙 구조의 변화 또한 말 그대로 상업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뀌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포츠 조직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 상업 스포츠 조직은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포츠 외적 요소를 강조하게 됩니다. 즉 스포츠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나 감독보다는 관리자나 스폰서의 의사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조직, 여러분 조직이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제가 조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 자체가 경제적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나 감독보다도
이걸 관리하는 사람인 관리자나 스폰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가치 체계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츠 활동의 심미적 가치인 경기 기술, 전략, 동작 혹은 노력보다는 시설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쇼맨십 같은 영웅적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포츠 본질의 변화는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목적의 변화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규칙의 변화라든지 혹은 가치 체계라든지 혹은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숙지를 해 놓으셔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시면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 경기의 지향성 이동 코클리가 2009년도에 얘기한 것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위에 제목이 일반 관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기술 자체가 뛰어나고 이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대로 오면서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심미적 지향성이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심미적 지향성의 강조점은 운동의 미와 즐거움, 기술적인 능력과 완숙도,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려는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넘어오면서 강조점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와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위험과 흥미가 더 강조되고 극적인 표현의 형태와 완성도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영웅적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팀과 스폰서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영웅적 지향성의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향성, 지향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7번입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사회적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사회적 기능이죠. 1번 지역 주민의 자긍심 제고 2번 개최 지역의 이미지 제고 3번 순기능적 효과만 발생 4번 기반 시설의 확충 대표적인 국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왜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기능적 효과만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회학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무언만, 반드시, 결코, 항상, 모두 등의 단어는 사회학과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에서 확실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확신할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라든지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사용하면 사회학에서는 그것은 틀린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교육적 기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습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사회화 촉진 2번 학교 내 통합의 기여 3번 정서 함양 및 순화의 기여 4번 일반 학생의 참가 기회 제한 뭐가 정답일까요? 저 성격이 다른이거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 2, 3번은 좋은 놈에 해당되고요. 4번은 나쁜 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9번입니다.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안는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학원 스포츠가 뭔지를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원 스포츠가 뭐죠? 학교 운동부를 이야기합니다. 즉 좋은 놈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1번 학생 선수의 학습권 제한 2번 학생 선수의 폭력 문제 3번 학생 선수의 인권 침해 4번
최저학력제 도입 및 운영. 정답은 세 개는 나쁜 놈이고 마지막 4번은 좋은 놈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최저학력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원 스포츠, 즉 운동복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의 운동만 했었습니다. 공부도 잘 하지 않고 운동만에 전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이상의 학력을 유지해야만 그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최저학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학력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미디어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대표적인 한국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신문, 인터넷, 모바일 기기, 비디오 게임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우리가 미디어라는 방송 매체를 얘기하죠. 자, 제가 여기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음, 그럼 정답이 뭘까요? 신문, 인터넷, 모바일 기기, 비디오 게임. 정답은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의 문제죠. 뉴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를 구분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좀 올드한 것들이죠. 옛날 것들 얘기하고요.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뉴 미디어입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포함되는 것이 신문, 잡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뉴 미디어에는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이야기합니다. 11번,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또 자주 틀리는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1번 볼게요. 미디어 콘텐츠 제공. 지문부터 읽어드릴게요. 2번 스포츠 경기 일정 조정. 3번 미디어 기술의 발전. 4번 스포츠 보도 위상 제공. 정답은 무엇일까요? 즉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데 이것은 스포츠 경기 일정 조정은 어떻습니까? 뭘까요? 스포츠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정답이 되겠죠. 한번 보시면 스포츠가 왼쪽에 두고요. 항상 이 그림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왼쪽은 스포츠고 오른쪽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미디어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합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이 스포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즉 스포츠를 통해서 미디어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스포츠를 잘 보도해야만 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계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 관련 다양한 방송 포맷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적은 매몰 비용과 높고 안정된 시청률을 제공하는 것이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를 들어서 올림픽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적은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실패했을 때 잃는 손실 같은 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용 자체가 원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시청률을 항상 장담해 주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TV 같은 거 보면 골 때리는 그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프로들을 보면 기본적인 시청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디어의 이윤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메가 이벤트의 중계권료라든지 높은 광고료 책정이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방송 중계권을 가져오려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게 또 몇 배가 되고요. 미국은 또 더 많아지겠죠. 그만큼 어떤 중개권료가 비싸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미디어에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문제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지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복습 문제를 할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지위의 서열화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포츠 계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 순서를 암기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분열 가수 이렇게 외우거든요. 첫 글자하고 이런 글자를 따서 가수끼리 분열한다는 의미에서 분열 가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형태로 이런 것들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재 배치가 어쩌니 뭐 지위의 분화평가 이런 게 나오면 분열 가수 적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자체는 이 분열 가수에서 구분, 비교, 배치, 배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수업 시간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건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그러한 어떤 문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와 3 같은 건 헷갈릴 수 있으나 2를 위해서 3을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알 수 없고요. 다음을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 5개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포츠 계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셔야만 앞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항상 이 그림을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위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라는 것은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고요. 업무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되게 되죠. 예를 들면 선수와 코치는 역할이 다르고요. 업무의 범위도 다르고 권한과 책임도 다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지위의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지위 자체를 서열화하게 됩니다. 코치도 지위가 여러 명 있을 때 다르게 되고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만드는 걸 서열화라고 합니다. 저 개인의 특성, 이 서열화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에 이 순서가 나온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중 지위의 서열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특성, 즉 지식이라든지 용모나 체력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지위의 서열화 중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지식, 용모, 체력 딴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여기 부분들은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 특성이 있고 또한 능력에 따라서 서열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위가 상호 비교 가능하게 됩니다. 상호 비교란 단어가 들어가야지 서열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발이라든지 후보,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코치하고 수석 코치 뭐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위의 서열화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서열화 시켜놓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서 지위를 배치하는 것을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가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분화와 서열화 같은 경우는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 부분은 지위의 배열 배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즉 주로 사회적 가치, 여기는 위강, 명예라든지 호감
인기 등이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경기력을 통한 선수 등급을 평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사회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죠. 위강, 호감, 인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실제로 출제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보수 부여입니다. 뭔가를 준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노력했으니까 자기의 어떤 뭐라 할까요? 지위에 따라서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수의 배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 보수도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봉급 혹은 상금 등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 이거 재산이라 그러죠.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준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다음 권한과 능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의 권한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비물질적인 보수도 있습니다. 인기나 명성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인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부여의 형태는 재산이라든지 권한과 능력, 비물질적인 보수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